자,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코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다시 새 주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메모리를 넣을 때 우리가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린 거는 get 세션 아이디를 이용하는 세션 아이디별로 메모리를 다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어떤 원래 갖고 있던 체인을 감싸는 형태의 함수를 달아줬었는데, 얘가 하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대화 기록을 어딘가에 히스토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는 녀석이었고, 우리가 입력값을 대화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게 이 녀석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하는 녀석이고요. 그죠? 대화를 하는 게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장이 돼야 되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 우리가 썼던 게 여기 있는 in memory chat 요 친구죠. 요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의 결과가 이 히스토리 안에 저장이 됐고요. 그거를 우리가 러너블 여기에다가 메모리로 원래 체인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그 대화의 결과가 히스토리에다 계속 저장돼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그리고 기존의 대화 기록이 프롬프트에 똑같이 반영돼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대화가 계속 기록돼서 이제 메모리가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이 친구가 메모리와 관련된 챗봇에서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쓴다는 거는, 그죠? 이거 지금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클래스 안에서 필요한 변수, 어떤 변수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에서 이 친구를 히스토리로 결국 받아가잖아요. 히스토리로 받아간다는 거는 어떤 히스토리, 즉 대화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대화 기록 같은 게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는 건 내부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함수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거에 관련된 내부 함수가 필요하겠어요? 이 대화 기록이 있으면은 대화 기록을 변수에 저장하는 어떤 함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메모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챗봇에서의 어떤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변수들과 메서드들을 묶어서 클래스의 형태로 하나로 이제 묶음 지어 놓은 거를 보통 우리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래스의 형태로 좀 구분 지어서 쓰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에서 우리가 메모리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든 채팅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모든 채팅의 대화를 저장하는 형태고, 우리가 메모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채팅이 아니라 필요한 채팅만 저장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이력을 다 저장하는 버퍼라고 하는 방식의 메모리 구현 방법이 있어요. 전체 이력을 전부 다 넣는 거라서 우리가 위에서 다룬 방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반면에 이제 윈도우나 토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는 최근
K번의 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주고받고, 두 번 주고받고, 세 번 주고받고 했던 세 번 턴에 해당하는 그 턴에 해당하는 대화들을 저장하는 거가 윈도우가 되고, 토큰은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K는 3에서 세 번의 대화 주고받음을 우리가 메모리에다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짧게 물어봐요, 나. 근데 AI가 대답할 때는 뭐,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길게 대답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되게 짧게 얘기했는데 얘가 길게 얘기하니까 대화를 세 번만 진행해도 되게 길게 얘기하고, 나는 짧게 얘기하는데 또 길게 하고, 나는 또 짧게 얘기하는데 AI는 되게 길게 얘기하고, 이게 대화가 세 번만 연속적으로 기록이 돼도 길이가 어때요?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지는 게 왜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LLM은 토큰의 개수가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논문이나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쓰면은 영어는 단어 개수로 그러니까 문서의 길이 같은 거를 측정하는 편인데, 뭐 4천 단어 정도 되면은 5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5페이지 미만으로 나올 텐데,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이게 4천 단어가 5페이지 미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를 쓸 때 뭐 한두 장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뭐 5장, 뭐 10장 이렇게 쓰거나, 혹은 논문 같은 거 쓴다 그랬을 때 뭐 30장, 혹은 뭐 학위 논문 같은 거는 100장 이상도 쓰는 그런 굉장히 긴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얘한테 던졌을 때 들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것도 한 번, 두 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턴의 대화들이 모이게 되면은, 히스토리에 모이게 되면 너무 길어질 텐데, 그러면은 LLM이 받을 수 있는 길이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최근에 K개의 대화를 넣는 것보다는 이 토큰 수 기준으로 자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왜? 최근 K개의 대화는 대화 하나가 토큰을 막 100개, 1000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화 하나가 100개, 1000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는 LLM이 토큰 개수로 입력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큰 수 개수로 잘라서 우리가 몇 개까지는 입력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거를 자르게 되면은 LLM이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게 되면은 받을 수 있게 잘라주고 나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만큼 자르고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LLM이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가장 많은 길이로 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넣어주는 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의 토큰 수 기준으로 최근의 대화들만 입력값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소설 같은 거를 막 뭐 10권, 20권 들어있는 소설, 막 장편 소설 같은 거를 읽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정리하려고 뭐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LLM에다 다 집어 넣었을 때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권의 내용을 요약하고, 2권의 내용을 요약하고, 3권의 내용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0권에 대한 스토리 요약본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쓰는 게 서머리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작동하는 LLM, 그러니까 챗봇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클로드 같은 거 쓰면은 뭐 이제 대화가 길어지면은 여태까지의 대화를 뭐 요약해서 메모리에 정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뜨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걔네가 받을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대화가 길어지면은 기존의 대화를 저장하기 위해서 서머리에서 어디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기존의 대화들 요약을 해서 어디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그 다음 대화에다 사용하고 이렇게 그 요약된 걸 기준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그 디테일한 것들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정보들을 갖고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뭐 그죠? 요약을 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 남지 제가 막 했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머리라고 하는 것도 잘 써야지만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써서 좋은 정보들만 요약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두 가지 토픽은 좀 특별한데 이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게임 캐릭터나 이런 테이블 형태로 그러니까 누구는 뭐가 얼마 이런 정확한 수치 같은 거를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게임 캐릭터 HP 얼마, MP 얼마, 레벨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정확한 수치들 뭐 주식 무슨 종목이 얼마, 무슨 종목이 얼마, 무슨 종목이 얼마 아니면 뭐 노후 정도 혹은 이제 백과사전에 있는 각각의 뭐 연도표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누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몇 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엔티티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딕셔너리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메모리를 저장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저장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RAG, 레그라고 하는 방식에서 그 의미 유사도로 접근하는 그런 메모리인데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이렇게 네 가지만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문제점은 역시 토큰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되게 짧게 얘기하는데 AI는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전체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막 4K다. 그러니까 4,000개의 토큰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변형형들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윈도우 메모리. 윈도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최근 K개만 유지하고 그 이전은 버리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K개까지 유지하도록 하면은 뭐 토큰의 한 개까지 가기 전에 그 턴수를 좀 생각하고 최근 K개 대화가 뭐 어떤 대화들까지 들어갈지 대충 길이를 재보고 이거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이런 최근 K개만 넣어주는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래된 정보를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두 번의 대화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그 발화가 있었고 각자가 발언하는 게 있었고 전부 더하면은 대충 뭐 500자 되겠네요. 500자 되니까 대화를 두 번만 왔다 갔다 주고받고를 두 번만 해도 벌써 500자를 썼다. 그러면은 우리가 500자면은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K개라고 했을 때 그 뭐 10번은 쓸 수 있을까? 두 턴에 이제 500자면은 10턴 하면은 뭐 5배니까 뭐 2500자 이렇게 되니까 글자가 너무 많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너무 길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은 오래된 정보가 너무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은 메모리로서의 어떤 기능이 별로 없어요. 메모리니까 결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은 이거를 쓰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토큰 트림이라고 하는 게 거의 스탠다드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윈도우 방식의 구현 방법은 우리가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윈도우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걸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버퍼 메모리의 구현에 있어서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거에 클래스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거는 챗봇의 대화를 기록하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이 챗봇의 대화를 기록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윈도우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녀석 클래스를 이걸 선언하면서 요거를 괄호에 넣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여기 혹시 상속이 뭔지 아시는 분? 오 마이 갓. 아까 이 전 분반에도 물어봤는데 비슷하네요, 숫자가. 이거를 상속받는 문법이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를 이렇게 쓰면은 얘로부터 얘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뭐 유산 상속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주는 거잖아요. 물려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물려준다. 클래스에서 클래스로의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뭐 이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뭐가 가냐? 클래스가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뭐 내부 변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내부 변수가 있고 내부 함수 즉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변수나 클래스에서만 작동하는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들인데 당연하겠지만은 상속을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줘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게 이 클래스의 내부 변수 메서드가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서드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게 뭐 하는 녀석이었어요, 저게? 이거 우리가 챗봇의 대화를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뭐였냐면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냥 저거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얘한테 그냥 야 이거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 키 있으니까 이렇게 키 꽂아가지고 알아서 가져가 이 메모리 알아서 가져가 그러면은 이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녀석이 고마워하고 이 메시지 히스토리에 접근해가지고 대화한 다음에 대화 기록 넘기고 대화한 다음에 대화 기록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녀석이 이 클래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클래스가 그렇게 작동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클래스가 완전히 동일하면 애초에 상속받아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선언할 필요도 없겠죠. 상속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는 거는 약간 수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뭘 받았어요. 엄마한테 돈 받았어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사는 엄마가 신경 쓸 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한테 받고 나서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모 클래스에도 add message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내부 메서드가. 근데 나 이거 엄마가 쓰던 방식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쓰던 방식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하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내가 원래 이렇게 선언된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이 클래스 이름으로 선언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이 add message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원래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당연히 쓰죠. 근데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클래스는 우리가 그냥 새로운 클래스 이름만 바꾸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뭔가 수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거?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던 뭔가, 뭐 변수든 메서드든 그거를 수정할 거예요. 수정해서 같은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 메서드를 선언 안 해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쓰면 되는데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나서 봅시다. 보면은 어떤 게 보여요? 우리가 이거를 쓸 건데요. 이거를 상속받아서 쓸 거예요. 얘의 목적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메서드들은 이 클래스 내에 구현이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다큐멘테이션으로 가가지고 열어보고 이러면은 이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줄로, 이 상속이라고 하는 한 줄로 얘가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다 이 새로운 클래스의 내부 메서드로 써져요. 여기 지금 써져 있지 않지만 여기 뭐 define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가 이미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원래 클래스가 갖고 있던 모든 메서드들이 그대로 가져와 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바꾸고 싶은 거예요. add messages라고 하는 요 메서드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얘를 그냥 쓰면 은 저거고 버퍼 메모리고 이렇게 상속받아서 수정해서 쓰는 목적은 뭐였어요? 윈도우 메모리를 K개 대화만 저장하는 윈도우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클래스를 새로 선언해서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add messages라는 파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슨 목적에 맞춰서? 요 윈도우 메모리 K개, 그러니까 최근 K개의 대화만 저장하는 요 목적에 맞게 요 add messages를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나머지 모든 기능,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나머지 모든 기능은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대로 쓰고 안 건드리고 나 모르겠으니까 그냥 복잡하고 그냥 원래 있는 것 갖다 쓰고 다만 단 하나 이 윈도우라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윈도우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 K개의 대화만 저장되는 그 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수정할 건데 어떤 메서드를 수정한 거냐? add messages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트를 수정을 하겠다는 방식의 코드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파이썬으로 코딩해야 되는 일들이 꽤 있을 거고요. 그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머신러닝 안 해도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하면 매번 클래스를 복붙해가지고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조금씩 수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런 상속을 이용한 방식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상속되어 있는 함수를 고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가지고 쓰겠다는 요 부분을 보면은 add messag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의 내부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로 무조건 self라고 하는 거를 받습니다. 이 self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메서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 즉 이 클래스에 대한 의 내부 함수다 라는 뜻에서 self라고 하는 게 첫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messages라는 게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도 똑같은 함수가 있긴 할 텐데 그 함수가 messages를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굳이 add messages를 수정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안 하면은 그냥 원래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던 add messages를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라인에 super.add message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슈퍼는 우리가 self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 내부에 변수나 함수에, 그러니까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 self 이거거든요. 근데 상속해준 부모의 변수,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한테 상속해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슈퍼 점 어쩌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슈퍼 괄호 점 add messages의 의미는 나한테 상속해준 누구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여기에서 구현되어 있는 add messages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는 걸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상속을 해준 부모 클래스의 add messages를 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부모 클래스의 add messages가 이미 구현이 잘 돼 있는데 그거를 고치겠다 그래 놓고 부모의 add messages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왜 그러냐? 구현 방식의 차이인데요. 여기서는 이 add messages를 그대로 쓰고요. 구현할 때 self k보다 큰 messages가 self k보다 크면은 잘라버리는 방식을 쓸 거예요. 구현을 할 때 이 add messages라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구현되어 있는 거 뭐 실제로 코드 열어보면은 내부에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 복잡한 방식을 일일이 이해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올려놓고 일단 메시지를 그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그 messages라는 거의 길이가 내가 정했던 그 대화 길이보다 길어지면은 그것보다 길어지면은 최근 K개만 남기고 잘 없애버리는 최근 K개만 다시 셀프 메시지스에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메시지스라고 하는 거가 메모리거든요. 여기서 메모리가 저장되는 파트인데 그걸 저장하려면 add messages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add messages를 수정해서 쓸 건데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거냐? 원래 add messages를 일단 해서 셀프 메시지스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 셀프 메시지스가 내가 정했던 K라는 길이보다 크다면 최근 K개로 잘라서 셀프 메시지스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최근 K에만 남기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의 메서드로 갈아 끼운 거예요. 원래 클래스의 add messages도 쓰면서 좀 편하게 구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방식의 메시지 히스토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get win history. 이거 원래 get session ID 해가지고 세션 아이디별로 메모리 했던 거 그 함수 있었잖아요. 버퍼에서. 그거랑 똑같이 세션 아이디별로 이제는 그냥 in memory chat message history 요게 아니라 요 새로운 클래스로 K를 정의하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요것도 똑같죠. 똑같이 체인 넣고 윈도우 넣고 여기 뭐 세션 아이디 같은 거 넣고 키 아이디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디다 저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뒷부분은 똑같이 구현해서 챗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랭체인이니까 인보크 써가지고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하고 add message면 오버라이드 하는 거, 덮어 씌우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윈도우 방식의 메모리를 구현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최근 K계의 대화만 유지하고 오래된 대화를 자동으로 지우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메모리가 있든 말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구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된 정보를 잊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얘를 상속받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마지막 K계만 그 저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원래 상속을 해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일단 셀프 메시지스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게 K보다 길다면 길이가 길다면 그 셀프 메시지스를 길이 K개, 최근 K개에 대해서 잘라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일단 올리고 수정하는 방식을 쓴 거고 요 파트는 똑같죠. get win history는 똑같고 요 파트도 똑같아요. 그냥 요 들어가는 get win history 요거만 달라진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해보면 뭐 win 테스트에 대해서 my name is 철수, it is a good day today, 뭐 my favorite color is blue, I'm gonna hiking this weekend, what is my nam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최근 K개의 대화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게 my favorite color is blue, blue is excellent choice라고 대답한 거, I'm gonna go hiking this weekend,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do Koreans like outdoor activities, 뭐 바깥에 나가는 거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what is my name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I don't have access to personal data about individual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뭐 이제 잘려가지고 저장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하는 K는 인간이 말한 거, AI가 말한 거, 인간이 말한 거, AI가 말한 거 각각 하나씩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 My name is 철수라고 해서 인보크를 하면은 AI도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거, AI가 말한 거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it is a good day today라고 얘기하면은 뭐 AI도 뭐라고 하겠죠. 그럼 또 2번 들어가요. 여기까지 대화를 했을 때 이 히스토리에는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4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6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 번 얘기하면 8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들어가면은 10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지금 윈스토어를 쓰다 보니까 6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처음 대화 2개 괜찮아요. 두 번째 대화까지 4개 괜찮아요. 요거까지 했을 때 6개니까 다음번 대화할 때 8개가 돼야 되는데 처음 내가 물어보고 대답을 받은 2개는 날라갈 거예요. 6개만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물어볼 때 6개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여기까지만, 요 대화까지만 질문과 응답이 저 대화까지만 저장돼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이때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대화에서 얘가 했던 말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K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K계 대화로 윈도우를 하는 거의 한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여기서는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했는데 이해를 쉽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돌릴 때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안 되고 영어로 해야지만 잘 돌아간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잘 안 되니까 못 쓴다. 그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쓸 수 있는 분야가 우리 고객센터 챗봇 같은 거 뭐 어플에서 챗봇 사용해보세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막 길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걔한테 막 고민 상담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어떤 기능 어디 있어, 어떤 기능 어떻게 정도를 물어보지 그거를 가지고 막 긴 대화를 끌고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짧은 대화를 쓰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막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최근 맥락만 반영돼도 상관없다면 굳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보다는 이런 최근 맥락만 저장할 수 있도록 윈도우 방식의 메모리를 구현해서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토큰 트림이라고 했던 이 친구인데 토큰 트림은 토큰 수 기준으로 자르는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윈도우는 메시지 개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응답한 거, 말하는 거, 응답한 거 이렇게 하는데 토큰 개수 기준을 자르는 게 중요한 이유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우리가
메시지 한 개라고 했을 때 그 한 개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서 메시지 6개라 그러면은 6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600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6,000개, 6만 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토큰의 개수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원래 LLM이 입력으로 받는 거는 그 토큰 개수로 입력을 받으니까 토큰 수 기준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그 리소스를 다 써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이미 랭체인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LLM마다의 어떤 특징 차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구현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쓰면은 됩니다. 그 윈도우 방식과는 다르죠. 윈도우 방식은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썼어야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가 쓰면은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랭체인에 trim 언더바 messages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토큰 트림 하는 요거 함수 구현 방법은 약간 테크니컬해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서 요거 설명하면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중요한 파트는 일단 여기에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입력으로 받으면 메시지 입력 받은 거를 가지고 토큰 몇 개로 자르겠다. 뒤에서부터 최근 개수만 몇 개까지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LLM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런어블 패스지로 해서 히스토리에다가 넣어주고 챗 프롬프트, LLM 파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람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이썬 문법이거든요. 요게 좀 복잡한데 요걸 이해하려면 이 그 람다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좀 돼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문법에서 람다 함수는 한 줄로 함수 정의하는 코드예요. 그런 문법이거든요. 정의하고 실행까지 한 번에 정의 플러스 실행하는 문법인데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걸 정하면은 뭐 def 더블 x라는 게 들어오면은 x 곱하기 2를 뭐 리턴 한 다음에 x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는 거에 2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2라고 하는 숫자가 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다음에 리턴을 타고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 a 이렇게 있으면 a에다가 전달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썬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해서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어때요? 함수의 이름이 있는데 함수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함수의 입력값과 뭘 하겠다. 그래서 리턴 하는 요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함수에서 보면. 그럼 그것만 살려가지고 함수 정의하겠다는 게 람다 함수법이거든요. 람다 함수 정의법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이 x라고 할 때 라는 뜻이에요. 람다 요게 함수의 입력이 x라고 할 때 뒤쪽에 땡땡 뒤쪽에 연산을 해서 곧바로 리턴한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뭔지는 모르지만 x라는 변수 안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키에 가서 있는 그거를 트림 히스토리에다가 집어 넣어서 나온 값을, 리턴된 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요 히스토리는 그 람다 함수가 처리된 값이 들어가서
요 체인을 타고 해서 LLM에 들어가서 파서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래 직접 썼어야 되던 함수를 그냥 어차피 너 이거 입력값 있으면 입력값 변수명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라. 그냥 이렇게 글자 하나로 쓰고 레터 하나로 쓰고 레터 하나로 쓴 다음에 뒤에서 무슨 연산해가지고 리턴할 건지 써라. 그래서 바로 리턴해서 이 위치에다 넣고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람다 함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림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그 함수로 가서 이거 해라 라는 식의 선언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보시면 이 트림에 좀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토큰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대화 보면 어땠어요? 대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값들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의미냐면 자연어로 넣어줬어요. 텍스트로. 왜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냐? 자, 실제로 돌아간 것도 보시면, 돌아간 거 결과도 보면은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자연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는 뭐가 문제냐? 자연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건 뭐가 문제냐? 모델에 따라서 사용되는 토크나이저가 다르고, 그래서 자연어가 텍스트별로 토큰의 개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 GPT-4의 모델이랑 버트라는 모델이랑 비슷한 토크나이징 방식을 쓰긴 할 텐데, 토크나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토큰으로 두 개를 치던 게 원래는 이 토큰에서,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한 개로 치고 막 이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토큰 트림 같은 경우에는 토큰 개수로 자를 건데, 뭐 모델 따라서 토크나이징 했을 때 개수가 다르게 나오니까 어떤 개수로 설정을 해야 되지, 어떤 기준으로 토큰 개수를 정해야 되지라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델 이름을 주고 그 모델에 토큰 카운터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 모델이 토큰 개수 정하는 방식대로 작동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GPT-4면은 뭐 1000개로 카운트가 되고, 뭐 버트를 쓰면은 뭐 100개로 카운트, 뭐 이런 식의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토큰 카운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마다. 그럼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토큰을 자르는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점 정도만 알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오픈 AI 모델들은 이런 토크나이저를 쓰고, GPT-4이나 라마 모델들은 뭐 이런 토크나이저를 쓰고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냥 모델마다 다르고, 그래서 다른 걸 알아야 정확히 몇 개의 토큰인지 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큰 카운터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거 뭐 어떤 거 쓰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마지막으로 서머리 메모리인데, 서머리 메모리는 LLM을 사용해서 압축하는 거를 쓸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옛날에는 이제 클로드가 그랬는데, 클로드가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보여주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대화가 길어져서 압축하는 중 막 이런 거가 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은 요약을 해서 기존의 대화들을 축약을 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매우 긴 대화도 좀 어느 정도 요지가 보존된다. 중요한 점들이 유지가 된다는 점이 장점인데, 단점은 LLM 성능. 그러니까 이거 요약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LLM이 할 거잖아요. 얘 성능이 별로면 메모리도 별로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GPT 5가 있다고 쳤을 때 GPT-5가 굉장히 이제 거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화하는 거랑 요약하는 거랑 둘 다 GPT-5 쓰기에는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돌리는 게. 그러면은 GPT-5로 대화도 GPT-5로 하고 요약도 GPT-5로 하는 것보다는 요약은 적당히 괜찮은 요약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뭐 GPT-4o 미니라던가 이런 걸 쓰면은 이 GPT-5 엄청 무거운 거 돌아가는 거 매번 돌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괜찮은 요약 모델을 쓰면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적용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사실들이 사라진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 GPT-4 미니가 작다곤 해도 여전히 GPT-5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거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나 이런 비용 같은 게 들기는 해요. 아예 안 들진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게다가 이게 대화가 길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AI가 어쩌고저쩌고 답변하죠. 이거를 요약해서 기존 대화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고, 내가 또 다시 뭐라고 하고 AI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요약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하고 AI가 또 어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의 크기였던 게 요약돼가지고 요만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의 크기였던 게 다시 요약돼서 요만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원래 여기 있던 요만한 것은 한 요만해지는 거죠. 그냥 모식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죠? 대화에 요약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용은 거의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이거를 진행성 요약이다. 진행성 요약의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계속 요약하는 진행성 요약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부사항이 점점 손실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의 구현에서도 우리가 아까 윈도우에 대해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 클래스를 갖다가 쓸 거고요. 그 클래스를 갖다가 상속받아서 만들 건데, 똑같이 add messages라고 하는 함수 상속받았지만 나는 요약한 상태로 메모리에 기억할 거고요. 그 요약하는 함수로 compres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언더바로, 이 아래쪽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입니다.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는 보통 클래스 내부에서 쓰이는 함수만 저런 식으로 언더바를 붙여서 표현해요. 언더바가 안 붙어 있으면 외부에서도 부를 때 언더바를 안 붙이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냥 스탠다드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컴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10분 쉬었다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보면은 이제 컴프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 압축하는 데 갖다가 쓸 건데, 이 컴프레스라는 함수를 보면은 뭐 몇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최근과 옛날 거를 구분해서, 옛날 거는 올드 텍스트는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서머리를 만들고요. 이 만들어진 서머리를 시스템 메시지로 붙여가지고 최근의 대화들과 합쳐서 셀프 메시지스라고 하는 이 메모리가 저장되는 요 파트에다가 덮어 씌우는 방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keep recent랑 max messag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keep recent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최근 keep recent 걔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퍼 방식으로 메모리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 그보다 더 오래된 거는 이 old라는 걸로 잘라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가 있으면은 keep recent까지는 new로, 그보다 더 오래된 거는 old로 처리한 다음에 그 old를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체인에다가 인보크 집어넣어서 우리가 요약된 결과를 서머리로 시스템 메시지에 넣은 다음에 recent랑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올드랑 리센트를 나누는 건 알겠고, 나누는 이유도 대충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거는 그래도 좀 뭐 토큰을 많이 써도 최근 거는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거고, 아까 봤던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진행성 요약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최근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옛날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건 좀 요약을 하자라는 측면의 접근 방식이고, 그랬을 때 서머라이저 인보크 이런 방식으로 LLM을 써서 우리가 뭐 다음 대화를 한국어 두세 문장으로 간결히 요약해줘 하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요약하는 방식의 LLM을 돌릴 거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시스템 메시지로 만들어서 리센트, 여태까지의 대화들, 최근 대화들과 합쳐서 셀프 메시지스라고 하는 원래 저장되어 있던 공간에다가 덮어 씌우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니까 아주 오래된 거는 요약을 하고요, 최근 거는 그대로 넣어주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때 LLM을 사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모양을 보면은 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et summary history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 get session history라고 하는, 혹은 get window history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summary history의 방식대로 이렇게 지금 선언에서 만들어준 이 summarizing chat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get summary history를 chat summary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준비가 됐고, 이제 이 체인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 summary history에 우리가 정의했던 방식대로 메시지가 add가 되는 거죠. add messages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아이디가 some test인 메시지 메모리를 만든 상태에서 챗 서머리 인보크해서 인풋에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한 문장씩 순서대로 집어 넣을 거예요.
내 이름은 철수킴이고 27살이고 백엔드 디벨로퍼고 강남에서 일하고 어쩌고저쩌고 순서대로 넣어서 이렇게 대답을 시켜보니까 맨 마지막에 저장된 히스토리 서머리 so far 해가지고 저장된 히스토리를 보니까 뭐 이상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는 뭐 한국어를 잘 못하는 모델이라 그런데 이게 파일을 쓰니까 여기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저장되어 있는 히스토리 중에 최근 대화들을 보면은 Your name is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의미 있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모든 텍스트들을 전부 다 요약을 때려버리면은 저렇게 의미 없는 데이터가 계속 나올 텐데, 왜냐면 서머라이징 시키는 모델 역시도 좀 개판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징 시키는 요 녀석 역시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모든 텍스트를 요약을 시켜버리는 개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센트를 살려놓으니까 서머라이즈 된 텍스트가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리센트 텍스트가 의미 있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머리 소파에 나오는 요런 게 뭐 23개의 백성인 김처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가 한글을 잘 못하니까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Your name is 철수킴, 기존 대화들, 최근 대화들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에 정보 손실 같은 거, 요약을 해서 정보 손실되는 거를 뭐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테스트 방법은 우리가 숫자를 뭐 10에서부터 99까지 사이에 있는 랜덤 숫자 8개를 준 다음에 중간에 뭐 다른 헛소리를 해요. 막 날씨 어떠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요약해야 되는 텍스트의 양을 늘린 다음에 최근 8개 숫자 알려줘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LLM의 응답은 of course 하더니 뭐 1, 2, 3, 4, 5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망했죠.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 서머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를 보면은 서머리 so far 1. 대회에서의 경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현재 날씨는 간추워졌다고 가장자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거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날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방해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거에 요약하는 게 많이 망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그 날씨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가져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어떤 걸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윈도우를 써야 되는지 서머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태스크에 따라서 아까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윈도우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랬고 서머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짜 텍스트가 너무 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개체별로 사실을 누적해서 개념으로 정리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사실을 누적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다니고 나이가 얼마고 뭐 결혼 정보회사라던가 혹은 그 각각에 대한 뭐 명함 같은 거 정리하는 명함 정리 어플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 따라서 명확한 사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엔티티 메모리로 존은 구글 다니고 30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그 딕셔너리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구조화된 사실 DB를 만들 때 엔티티라고 하는 걸 쓰고 이 엔티티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필요가 없고 이거를 써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구현해서 쓰시면 되는데 플러스 오늘 배울 도구 즉 툴을 쓰는 방법이
잘 알아야 또 이 엔티티 메모리에 잘 접근해서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 녀석이어야지만 요 엔티티 메모리를 할 수 있어서 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의미 검색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그라고 하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메모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시지 자체를 임베딩 벡터로 저장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에 맞는 임베딩 벡터로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임베딩 벡터로 저장하면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같은 위치의 벡터, 비슷한 방향의 벡터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뭐 코사인 유사도니 막 이런 벡터의 유사도 측정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이용해서 비슷한 단어구나, 비슷한 단어니까 비슷한 확률을 부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메모리를 쓰는 거를 레그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메모리를 쓸 때 우리가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라는 거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레그를 할 때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버퍼 메모리는 그 대화를 잔뜩 집어넣어야 되니까 짧은 대화라면 괜찮고 뭐 간편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저 버퍼 메모리만한 게 없는데 우리가 최근 맥락이 중요한 고객센터, 챗봇 이런 것들은 뭐 고객센터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고민 상담을 시작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윈도우 방식이 충분하고 토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때문에 토큰을 빨리빨리 좀 잘라내야 되는 경우 이 서머리 같은 경우는 상담처럼 엄청 길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이 좀 긴 경우에 쓴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은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툴 활용으로 넘어와서 이 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툴이라는 게 좀 LLM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된 거는 수학 연산이에요. LLM한테 3 더하기 3 이러면은 6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6이라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LLM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다음 토큰 맞히기란 말이에요. 다음 토큰을 맞히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확률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다음 토큰에 들어올 거는 뭐 첫 번째 옵션이 뭐 90% 확률이고 두 번째 옵션이 뭐 2% 확률, 세 번째 옵션이 뭐 1%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면은 100%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1번이니까 1번을 고른다. 1번을 90% 확률로 고른다.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어는 그래도 돼요. 이 텍스트는 그래도 되거든요. 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I'm glad. 뭐 의미상 비슷하니까 해피가 나올 확률이 90%, 뭐 56, 뭐 70%? 70%고 글래드가 나올 확률이 한 25% 정도라고 합시다. 뭐 해피 대신에 글래드가 낮은 확률로 나온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의미상 통용되잖아요. 그 위치가 막 뭐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는 여기서 1, 3, 2 다음에 다음 숫자로 나올 게 5일 확률이 30%, 4일 확률이 20%, 3일 확률이 10%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에 대한 확률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숫자는 정답이 있잖아요. 언어는 이것도 저것도 말이 된다. 답이 1325면은 여기 132 다음에 5가 와야죠.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는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그 숫자가 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오면은 안 되는데 LLM의 작동 원리상 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숫자가 오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럴 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데 숫자에 대해서 되게 약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그 3.9랑 3.11이랑 누가 더 커? 이런 거 물어보면은 3.11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9보다 3.1이 더 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 LLM은 맥락을 읽거든요. 맥락을 읽는데 3.9랑 3.11 보면은 파이썬 버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파이썬 버전이 3.1부터 3.4, 3.9, 3.10, 3.12, 3.14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이라고 하지만 10번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9보다 3.10이 더 최신 버전이니까 3.10이 더 크다. 3.11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잘못 줬었어요. 이런 게 문제니까 뭘 하겠다? 수학적으로 정답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은 계산기를 쓰자, 차라리. 계산기를 쓸 수 있게 그런 도구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툴, 그러니까 LLM의 툴 활용,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방식이 됩니다. 맨 처음 왜 쓰게 됐냐? 숫자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써서 만들려고 했었고, 어떤 것까지 확장이 되냐? 옛날에 챗GPT 써보신 분들은 3.5 버전 기억하시면은 그때 맨날 뭐만 하면은 뭐 나는 뭐 2021년까지의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2011년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데이터로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도구를 쓴다면 어떤 도구를 쓸 수가 있겠어요? 구글 검색. 아니면은 최신 위키피디아 DB에서 검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최신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도 결국 프롬프트로 넣어준 다음에 정리시키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검색해가지고 구글 검색된 결과들 뽑아다가 그거 정리해서 뭐 보고서로 써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사실 뭐 21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든 말든 간에 검색한 결과는 지금 현재 검색 결과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아웃데이티드 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최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API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계산기라는 거 쓰거나 구글 검색이라는 거 쓰거나 LLM이 얘네들을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툴 활용, 에이전틱 AI라고도 부르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툴들이 있고 그 툴 방식, 부르는 방식에 체인과 에이전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메모리 같은 거 봤었고 도구를 보면은 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죠. LLM이 똑똑하긴 한데 뭐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최신 정보를 모른다는 거. 뭐 학습 데이터 기준 시점 이후의 사건은 당연히 모르니까 최신 사건을 반영할 수 있으려면은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뭐 문서를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툴을 쓰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니까 곱셈 같은 거에 숫자 다음에 들어올 숫자로 맞는 거 우리 이거 보면은 대충 2로 시작하겠다라는 걸 뭐 보면 알겠죠. 곱셈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대충 2로 시작하나 3으로 시작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나 이런 왜냐면은 그냥 다음 토큰이 얼마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곱셈도 종종 틀려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은 계산기를 쓰려고
그런 확률적인 추론이 아니라 정확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계산기 같은 거를 써서 툴을 써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API 써가지고 뭐 그 여러분들 코딩해주는 그 AI들 요즘 많잖아요. 뭐 클로드 코드라던가 혹은 코파일럿이라던가 그 깃허브의 코파일럿이라던가 오픈 AI의 코덱스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실제로 뭐 VS 코드라고 하는데 편집기에서 막 편집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걔가 내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VS 코드에 작동하는 방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설정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편집기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를 API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VS 코드에 뭐 마켓에 올릴 수 있는 뭐 형태로 만들어진다든지 VS 코드에서 내가 코덱스 같은 거 실행시키면 여기 편집기에 있는 코드를 막 지가 알아서 수정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그런 VS 코드 같은 외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이 랭체인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다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구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인 방식.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겠지만 그냥 랭체인으로 그냥 하드 코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랭체인 방식으로 툴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 프롬프트 들어오면 툴 실행시켜서 그 결과물 LLM이 한번 정제하고 아웃풋 파서로 이런 식으로 툴 활용을 랭체인에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를 순서대로 그냥 연결시켜 놓고 수행하는 거를 체인 방식, 랭체인의 형태로 그냥 하드코딩,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 만들 때 하드코딩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체인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방식은 개발자 맨 처음 이 코드를 짤 때 저 체인을 연결했던 사람이 의도한 방식대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호출을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해진 순서가 있고 대신에 이 정해진 순서대로 하니까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원하는 방식대로만 흘러가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유연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GPT 같은 거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챗봇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되게 빨리 답변할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녀석들은 이런 체인 방식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방식을 써서 지가 봤을 때 뭐 별로 그렇게 길게 생각할 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좀 짧게 고민하고 답변을 주고 좀 길게 고민해야 되면 길게 고민해서 답변을 주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체인 방식은 정해져 있는 횟수로 돌아가니까 LLM 한 번만 돌리면 된다. 뭐 툴은 그냥 간단한 코드니까 툴대로 돌아가고 LLM 한 번만 돌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에이전트 방식은 어떠냐? 에이전트 방식은 애초에 그럼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 에이전트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행동하는 대상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을 해요. 게임할 때 화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화면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키보드를 눌러요. 키보드를 막 위아래 버튼 이렇게 있잖아요. 누르면은 여기서 어떤 캐릭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움직여요. 점프도 하고 막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내가 행동함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동하는 대상이 돼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게임 화면에선 얘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뭐 RC카 같은 거, 뭐 이런 뭐 컨트롤러 같은 걸로 이제 RC카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RC카 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바퀴 달려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내가 컨트롤러 조정하면 움직이는 이런 것도 이 RC카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해서 행동하는 대상은 이 땅바닥을 움직이는 대상은 RC카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대상들이 있어서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에이전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전트, LLM의 툴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냐면, LLM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무슨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LLM이 툴을 직접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툴을 부른다는 이런 행동을, 툴을 부른다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뭔 얘기냐? LLM이 프롬프트가 있고 LLM이 이렇게 있으면은 LLM이 그냥 나온 결과물이 아웃풋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데 LLM 1번한테 뭐 고민을 시켜요. LLM 2번한테 고민을 시켜요. 혹은 계산기를 호출해서 계산한 결과를 받아와요. 뭐 이런 것들을 LLM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계산기라고 하는 툴은 고정되어 있는 툴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면 LLM 자체도 다른 LLM도 그러니까 툴로서 호출할 수도 있어요. 툴로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봇을 쓰면은 뭐 실행을 시켰을 때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툴을 불러서, LLM이라고 하는 툴을 불러서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LLM을 부르니까 LLM을 계속 불러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LLM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은 LLM이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원하는 것들을 불러줘요. LLM의 판단으로 원하는 해야 되는 불러야 되는 도구를 부른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LLM의 성능에 의존합니다. LLM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도구를 불러야 돼 라는 거를 잘못 판단하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유연성은 LLM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그 점은 좋은데, 비용은 또 LLM이 막 혼자 고민하더니 막 되게 오래 고민하는 거예요. 막 10번, 20번 서로 혼자서 대화하면서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럼 나는 내 화면에서는 텍스트 한 번만 보냈단 말이에요.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한 번만 보냈는데 뭐 지가 알아가지고 안쪽에서 막 10번, 20번 막 LLM 대화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토큰은 엄청 쓰는 거죠. LLM이 LLM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하고 계속 대화하다가 토큰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변동이 좀 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점과 한계를 봤을 때 실제 데이터를 쓰는 거는 당연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거 2021년 거라서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 호출하면서 LLM 자체를 툴로서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용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LLM의 판단력에 의존한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판단력이 별로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툴을 쓰는 방식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체인 방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있고 프롬프트의 결과로 툴을 부르고요. 결과를 LLM에 넣어서 결국 그 파서해서 아웃풋 최종 답변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개발자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툴이 불려질 건지를 미리 정의해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써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LLM은 이제 결과 정리, 요약, 번역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요, 좀 미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누가 구현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이 랭체인 커뮤니티 닷툴스 안에 보면은 위키피디아라던가 혹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치하는 그 API들 툴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위키피디아 API 래퍼 해가지고 탑 K 몇 개를 뽑아 올 거냐 해서 다큐멘트 컨텐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API 래퍼를 여기다 집어넣고 쿼리를 만들어서 이거 자체가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툴을 사용하기 위한 뭐 쓸데없는 내용들이고 이런 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툴에다가 인보크해요. 랭체인이기 때문에 얘도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인보크라는 걸 써서 변수에다가 랭체인이라는 걸 검색하겠다라고 딱 치면은 위키 툴의 검색 결과가 리절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랭체인이라고 하는 문서를 검색해서 가장 상위 문서에 대한 내용이 리절트에 담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질문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에 GPT-4 LLM에다가 그 아웃풋 파서 이렇게 달아주는 게 기본적인 Q&A 체인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Q&A 체인에다가 위키툴 인보크에서 쿼리에 랭체인을 넣은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넣어준 거는 이 QA 템플릿에 들어가겠죠. QA 템플릿에 스니펫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보면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내용을 집어넣는 위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위키피디아에 검색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로 QA 체인을 인보크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랭체인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 앞에다가 툴의 결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고 지나가려면 잠깐만요. 코드를 다시 보고 보시면은 이게 툴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버전을 다 써봐라 라고 좀 여기 써져 있거든요. 파이랑 메타라마 3B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쓰는 모델에 대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파이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메타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툴을 좀 쓰는 거에 잘 적응을 하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툴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해서 잘 작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라마 3B 정도의 모델을 좀 갖다가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면 위키피디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보크해서 랭체인해서 리절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출력해보면 이 리절트 안에 있는 거는 페이지 땡땡 랭체인하고 서머리 랭체인 is a software framework that helps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이런 위키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위키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랭체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뒤쪽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랭체인 is a software framework that helps. 랭체인 is a software framework that helps.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뒤쪽도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자른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어서 자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거를 LLM의 스니펫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위키피디아 서치 리절트를 이렇게 땡땡해서 집어넣어 주겠다고 선언해주고 이 체인, 그냥 템플릿이 있고 GPT-4 or LLM이 있고 파서가 있는 이 체인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인보크는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서 넣어주고요. 스니펫 위치에는 스니펫 요 검색한 결과가 여기다 딱 들어가서 요 템플릿에 들어가고 템플릿에 들어가서 LLM에 들어가서 파서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여기 question은 what is a 랭체인 and who created i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쿼리에 이미 랭체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 검색 결과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보면은 이제 랭체인이라고 하는 문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라마 8B 모델이 랭체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서머리를 읽으면은 랭체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고 뭐 어떤 걸 도와주는 거다. 이거는 메타 AI 리서처들에 의해서 개발됐다. 이런 식으로 이 서머리를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도움이 될 건데 어떻게 알고 랭체인을 미리 넣어 놓겠어요. 그죠? 랭체인을 미리 넣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툴을 먼저 돌리고 툴의 결과를 이런 LLM 랭체인 체인에다가 집어넣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위키툴 인보크 쿼리에 들어가는 값은 미리 알 수 없어요. 툴에 들어가는 값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하려면 절로 다시 갑시다. 에이전트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혹은 제한되어 있는 입력값을 줘야 됩니다. 툴을 쓰려면 에이전트 방식으로 가거나 입력값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건 이따가 보고 어떤 방식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출력 형식을 강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서트 어떤 생각을 할 때 액션으로 어떤 그 툴을 써서 액션 인풋 이 툴 안에 들어간 입력으로 어떤 걸 선언해서 만들어주는 방식의 출력 형식 강제를 써야지만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로 툴을 쓰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의 방식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LLM이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딱 원하는 걸 아주 잘 하게 학습을 하는 거죠. 똑똑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미 학습되어 있는 GPT를 툴을 사용하도록 추가적인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툴을 사용해야 할 때 툴 호출하는 걸 학습할 거예요. 추가 학습을 시킬 거예요. 추가 학습을 시켜서 예를 들어 곱셈을 해야 된다. 그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툴을 불러서 곱셈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킬 거예요. 추가적인 학습을 하면 돼요. 툴 사용 과정에 대해서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파인 튜닝 안 해도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예를 들어 알고 있는 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정확히는 툴에 대해서 전부 입력해 준다. 어디에? 프롬프트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그러고 나서 출력에서 어떻게 쓰는지 얘가 어떤 툴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주면은 그거를 받아다가 실제로 툴을 써서 결과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결국 LLM이 그 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지를 직접 학습을 시켜서 때리면서 가르치거나 혹은 이제 설명서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위키피디아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서치하는 이런 툴들은 이미 있다고 치고 내가 만약에 정의해서 쓰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정의해서 쓰고 싶다면은 둘 다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정의한 툴에 대해서 입력을 넣어줘야 될 건데 어떤 식의 스탠다드가 있냐? 우리가 랭체인 코어 툴스의 툴로부터 이 데코레이터라는 거를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코레이터가 뭐예요? 그냥 장식한다 할 때 우리가 데코레이트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뭘 장식하는 거냐? 이 함수는 툴이라는 속성을 가진다고 장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오면 여기는 툴이라고 하는 녀석의 영역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는 건데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가 with 어쩌고 하고 돌리는 파이썬 코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with open text.txt rb를 as f 하고 f open 하든 a를 f open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파일을 f라고 가정한 상태로 라는 뜻이잖아요. 이 with를 쓸 때. 그러면 f에서 있는 값을 불러서 a에다가 이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일 열기 파일 읽기 쓰기 할 때 파이썬에서 파일 읽기 쓰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오픈이라고 하는 거에 with가 달려 있어요. 이 데코레이터를 한다는 거는 이 툴이라고 하는 방식의 with를 달아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툴이라고 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파일을 f라고 한 상태로 이 아래의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메서드가 툴이라는 녀석이라고 이해하고 돌아가라, 이해하고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쓰면은 뭐가 달라지냐? 우리한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짤 때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LLM이 읽으려 할 때 달라진다. 랭체인과 LLM이 읽으려 할 때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툴은 랭체인에서 한 번에 사용 가능한 툴의 하나로 추가돼요. 랭체인에서 LLM한테 너 사용할 수 있는 툴들 뭐 있어? 라고 이제 딱 리스트 얻어다가 갖다 줄 건데 그때 이 툴이 달려 있으면은 이거 툴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에 나중에 사용 가능한 툴들 리스트 출력해 볼 때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여긴 지금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니까 함수명 멀티플라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함수 여러분들 코드 남이 짠 코드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항상 이렇게 달려있는 설명이 있거든요. 이 함수가 뭐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도 들어가요. 언제? 랭체인에서 나 사용 가능한 툴 뭐 있지? 라고 찾아볼 때 이 함수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들어가요. 설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요? 이 입력 값에 데이터 타입도 들어가요. 파이썬에서 원래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선언 안 해도 되거든요. 명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명시해주고 그 명시된 타입 힌트, 이걸 타입 힌트라 그래요. 이 타입 값에 대한 정보를 다 툴을 통해서 뽑아가요. 랭체인이 뽑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LLM에다가 그 랭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에서 그 랭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에서 체인 닷 인보크 이렇게 치면은 너 사용 가능한 툴들 이거 있고 설명 이거고 어떤 입력값 넣으면 돼 라고 설명 쫙 달아가지고 프롬프트에 넣어줘요. 랭체인에서. 그런 거 처리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이런 데코레이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그 코드를 통해서 돌릴 때 툴을 스스로 부르게 하려면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시면 여기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툴들 중에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툴을 써라 라는 거를 여기다 선언하게 할 거고 액션 인풋에는 이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제이슨의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만 텍스트가 나오면 툴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싱해야 추출해야 도구들을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LLM에 넣었더니 또 툴을 부를 수도 있어요. 또 툴을 부르면 그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가 리즈닝 플러스 액팅 해서 리액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리즈닝 어떻게 서트, 액션 인풋 이런 순서대로 그 출력 형식을 강제시켜 놓고 이 방식대로 하면은 툴을 되게 잘 부른다라고 했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툴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구상해서 넣어주는 건데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보시면 우리가 원래 챗봇 프롬프트 같은 거는 You are a helpful AI assistant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 You are a helpful assistant with access to tools 이렇게 해서 너는 툴들의 접근 권한이 있다. Available tools 한 다음에 tool description 이거 변수로 받은 거죠. 중괄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변수로 얻어올 건데 이거가 갖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로 선언된 거 설명 이름 넣어주는 거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툴로 선언된 거는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툴들 사용 가능한 툴들을 알려주는 뭐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그 에이전트 모드로 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니까 툴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파인튜닝이었으면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베일러블 툴스를 넣어주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이라서 우리가 설명을 달아준 거고요. 그렇게 달아준 다음에 To solve the user's question, alternate between thought, action, action input, and observation. Use this exact format. 이거 대문자로 쓰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강조해서 thought에 어떤 이유를 달고 그러니까 뭐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 acting에 툴 이름, 어떤 툴을 쓰겠다고 쓰고 그 다음 action input에 이 제이슨 오브젝트로 이 툴에 들어갈 변수들을 선언해라. 라는 식으로 뭐예요 이거? 예제 달아주는 원샷의 example을 주고요. 그 다음에 wait for observation, then repeat when done. 그러니까 wait for observation, 결과를 기다리고 반복해라. 끝났으면 thought 하고 action 하지 말고 final answer 하고 answer를 달아라. 이런 식의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네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툴을 호출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예제를 설명해 준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 즉 지가 알아서 프롬프트에서 툴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툴을 호출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구구절절 해주는 거고, 이 방식의 프롬프트 디자인이 리액트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리즈닝, 액트 하고 옵저브 한 다음에 다시 리즈닝, 액트, 이거 반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디자인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퀘스천, 뭐 이 사람이 입력한 값이 들어오면은 그거가 이 방식으로 저장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보면은 스크래치 패드라는 게 있어요. 스크래치 패드 무슨 뜻이에요? 낙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서장이라는 뜻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thought, action, input 있고, 그 다음 observation, 관찰한 결과가 observation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thought, action, input, observation, thought, action, input, observation, 이게 반복적으로 수행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거가 저장되는 공간을 스크래치 패드로 만들고, 그러다가 thought하고 더 이상 액션할 게 없으면 final answer 하고 답을 줘라 라는 게 이 프롬프트가 제대로 구현됐을 때, 제대로 실행됐을 때 작동하는 원리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프롬프트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프롬프트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크래치 패드의 목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과정, 거기다 옵저베이션 하는 과정까지를 반복하는 거를 적어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스크래치 패드라고 하는 공간으로 사전 할당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여기 스크래치 패드 안에서, 스크래치 패드 텍스트 안에서 파이널 앤서가 있는지 보고요. 파이널 앤서 저장시키고, 액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어떤 툴 쓸 건지, 액션 인풋이라고 하는 데 있는 그 툴의 입력 값이 뭔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거가 전부 없었으면 에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파싱 할 거예요. 텍스트를 추출할 거예요. 액션에다가 뭐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으면 멀티플라이 사용하도록 만들고, 멀티플라이가 안 돼 있으면은 뭐 다른 툴을 쓰는 건데 그 툴이 만약에 이상하면은 에러를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작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옵저베이션이 등장하면은 잠깐 멈춰서 행동을 하고 행동 결과물을 출력하고, 이거를 반복할 거라는 거고, 스크래치 패드가 맨 처음에 0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어있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이 포문을 돌면서 점점 채워지겠죠. 어떻게 채워져요? T, A, 액션 인풋, 옵저베이션, 요거에 반복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이 등장하면은 멈춰가지고 뭐 한다고요? 파싱 한 다음에 그 툴을 실행시켜요. 그 툴을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물을 다시 옵저베이션에 쓰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보면 툴 딕트에서 인보크해서 실행한 결과가 옵저베이션에 반영돼요. 이거를 한 다음에 스크래치 패드에다가 옵저베이션 결과를 또 넣어주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중간중간에 옵저베이션의 툴의 실행 결과가 쌓이면서 작동이 되고, 그래서 툴을 원하는 대로 실행하면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의 에이전트 A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은 딱 봐도 설명하는데 좀 걸리겠죠. 복잡해 보이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적당히 커야 돼요. 이 파이 3 미니 같은 건 안 되고, 라마 8B 같은 거는 그래도 간단한 툴들에 대해서는 됩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이 제이슨을 쓰는 방법이라던가, 툴 같은 게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달아서 넣어줄 건데, 그런 설명 같은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잘 되는 모델과 안 되는 모델이 구분돼요. 그래서 LLM 하는 사람들이 맨날 8B, 7B 모델들을 갖고 하는 게, 그 모델들이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하한선이에요. 그 이상으로 가면 당연히 잘 되는데
너무 무겁고 이 7B, 8B 작은 모델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은 모델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는 가장 작은 모델이 7B, 8B 이 정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많이 쓴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툴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고 네가 알아서 골라봐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라마 4 정도까지 가면요, 애초에 툴들이랑 같이 줘요. 모델을 다운받으면은 모델에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이미 얘네가 파인 튜닝 할 때 이미 어떤 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학습을 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모델들이 꽤 있고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좀 더 거대한 모델들을 갖고 좀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이 아니라 파인 튜닝 된 모델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모델은 그러니까 GPT-4 All에 구현되어 있는 것보다 비슷한 다른 라이브러리인 챗 올라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된 녀석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걔네들은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메서드로 바인드 툴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GPT-4 모델이 아니라 같은 랭체인으로 구현된 모델들 중에서 바인드 툴스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학습된 모델들을 챗 올라마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불러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GPT-4는 그냥 LLM 불러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챗 올라마는 조금 더 무거워요. 전문가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그걸 가지고 이미 학습된 툴들에 갖다가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다음 시간에 코드로 설명하고, 그 다음 레그 메모리 마지막 부분 설명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는 가시면 되겠습니다.